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면서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성격이 좀 특이한 편이신데요. 평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를 하대하거나 시모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싸우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리지 않고 며느리 욕을 하도 하셔서 한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둘이 있거나 가족들끼리만 모임을 가질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순한 양으로 변해 있으시니 시모의 성격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런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쓴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도 그때뿐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댁 식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이나 되었던 거죠.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말도 수십 번은 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냥 평생 입을 닫을 테니 최대한 좋게 풀었으면 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식구들 모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길래 주말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시동생의 결혼 발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던 이유는 시동생은 30대가 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모태 솔로였어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얼음이 되어버려서 여자와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가던 시동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니 저희 가족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내자 시동생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건 백화점에서 옷을 좀 사려고 갔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매장 직원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편하게 옷을 고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 매장 주인이 바뀌었는지 다른 여성분이 카운터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출장 때 입고 가야 할 옷을 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매장 주인이 최근에 몸살이 나서 그 기간 동안 잠깐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남자가 편하지 여자한테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상당히 편하게 대해줬고 첫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머릿속에서 그녀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옷을 사는 핑계로 백화점에 몇 번 더 찾아가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박사 출신의 대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교제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살면서 여자와 대화조차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상당히 들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족 모두 시동생을 축하해 주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까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참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시동생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소식에 저희 모두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서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가기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다가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터라 서둘러 눈을 붙였는데 새벽에 갈증이 올라와 눈이 떠져버려 주방으로 가게 되었죠. 갈증을 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길래 무슨 대화를 주고받으시길래 깔깔거리며 즐거워하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유, 글쎄. 첫째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박사 출신이란다. 그거면 끝난 거지. 여자도 만나본 적 없던 내 아들한테도 짝은 분명 있었다는 거야. 나는 평생 혼자 살다 노총각으로 세월 다 보낼 줄 알았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들 자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겠니? 입이 근질거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도 이제 정 좀 붙일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밖에 없던 며느리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걔 눈치 봐야 되겠니? 내가 지보다 어른인데 싫은 소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결혼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거야. 박사 출신이니까 나랑은 대화도 잘 통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지금 내 작업실에서 너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말이 되니? 이제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고 행동하려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아쉬워서 8년간 끼고 살았던 거지. 새 며느리 들어오면 당장 내쳐버리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새를 못 참고 시모는 지인분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죠. 차라리 못 들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저를 막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전부 다 했는데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네요. 그게 집안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시는지 시모는 계속해서 지인분께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 욕을 하길래 도저히 참기 힘들어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가 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떨어진 핸드폰을 들고 서둘러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시길래 시모를 가로막은 뒤 저를 욕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새벽 시간에 자고 있는 가족들 깨우기 싫다며 조용히 넘어가자면서 시모는 전혀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가로막아선 저를 강하게 밀치시더니 친구랑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제가 방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너무 서운하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제 욕을 하실 수 있어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저를 바로 내치겠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나는 새 며느리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고밖에 안 했다. 네가 아직 술이 덜 깬 듯한데 내가 쓸데없이 지금 이 시간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하러 너 욕을 하겠니?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처럼 보여? 그리고 왜 남이 통화하는 걸 엿듣고 그래? 이제는 내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거냐? 너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고. 나 피곤하니까 당장 비켜라. 얘가 이제는 생사람 잡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없으시다고요?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저 오늘 어머님 댁에 와서 밀려있던 집안일 도와드리고 음식하는 것까지 하나도 소홀히 한 적 없었는데 제 앞에서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니 뒤에서는 제가 안 볼 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욕만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게 사생활 좋아하시면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통화를 하셔야죠. 밖에서 누구 욕을 하는지 전부 다 들릴 정도로 떠들고 계시는데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도 웬만큼 제 마음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이 계속 태연하게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글쎄 잘못한 거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너도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라. 나도 술이 좀 과했는지 머리가 띵하니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온갖 욕을 다 해놓고 그걸 전부 들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죠.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던 걸 재생시키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시모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시는 건 항상 증거를 확인시켜줘야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결국 전화 통화하셨던 내용이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사과를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제가 그만큼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몸에 배어있는 버릇 중 하나였어요. 끊임없이 제 욕을 하러 다니시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상처를 받아야 하는 이런 삶이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가족들이 새벽에 깰까봐 억지로 사과하는 시모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우라통이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운 뒤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깨워서 시댁에서 일찍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나오자 시부께서 전화를 하시길래 몸이 좀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린 뒤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야 하냐고 물어보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준 뒤 한동안 시댁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듯 저에게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고 저희는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인사시키고 싶다며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해 주길 부탁했어요. 시동생의 결혼 문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했어요. 시모가 또 어떤 행동을 보일지 걱정은 되었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시모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이번 결혼이 무산이 된다면 시동생에겐 두 번 다시 여자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모도 최대한 입을 조심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 하루 전날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꼭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셔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괜히 전화를 안 받았다가 가족 모임 때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셨던 거였죠. 내일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어서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니? 해줄 수 있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막상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굳이 도와드릴 필요 있겠어요? 네가 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너 아랫동서 될 사람이 온다잖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첫인상이 중요하다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만 해주면 된다. 저번 일을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둔 건 아니지? 우리 그때 충분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 시모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제 기분을 최대한 풀어주려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위해 저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들뜨셔선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음식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시댁에 발을 들였을 때는 정성이 들어간 시모의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는지 가짓수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걸 보고 좀 서운하긴 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네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김장할 때 입는 옷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은 김장을 할 때 막 입는 옷이잖아요. 지금 김장철도 아닌데 굳이 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집안이랑 밖이랑 청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집 전체가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저보고 지금 마당이랑 집이랑 합쳐서 30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을 저 혼자 대청소를 하라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음식 몇 가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일찍 온 건데 대청소라뇨.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걸 따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화장까지 전부 다 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 오면 그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들은 따로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식구들 올 때까지 네가 먼저 좀 움직여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어줄 수 없는 거니?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길 바라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몇 시간 뒤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아있는 상태였죠. 결국 저는 시모가 건네주신 옷을 입고 300평이나 되는 집을 혼자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여름이 아니라서 마당일은 크게 손볼 건 없었는데 집안은 해야 될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청소에는 신경도 안 쓰셨는지 먼지가 수북했고 손댈 곳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시간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며 재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데 제가 왜 대청소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 청소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부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급하게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와 마주친 건 남편과 시부가 아닌 시동생과 예비 동서였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두 사람과 대면한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방 안으로 들어갔고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온 걸 보고 반갑게 맞아주고 계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땀이 한가득 흘러내려 화장은 전부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김장할 때 입었던 옷이라 여기저기 얼룩도 많은데 머리까지 헝클어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게 너무 짜증이 올라왔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빨리 나오라며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방문을 두드리며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화장도 고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뭘 볼 게 있냐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화장한 모습이나 안 한 모습이나 똑같다며 최대한 빨리 나와서 일손을 도우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어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첫 대면하게 된 것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 시모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화장을 고친 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모와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으로 마주해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꼴값 떤다며 식구들 모이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 것 좀 내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고 예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앉아있던 시모가 예비 동서에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우리 집 8년차 전담 청소부라며 온갖 험한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 불러서 쓰기 딱 좋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자 시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시모에게 입조심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는데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왜? 내가 뭐 잘못했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는 우리 박사 둘째 며느리 하나뿐이다. 쟤는 우리 집안 가정부나 다름없으니까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서 부려먹으면 된다. 너희 둘이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도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네. 말만 하면 뚝딱 해준다니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가 저를 험담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저한테 어머님 집안 청소부라고요? 이용해 먹기 딱 좋다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거침없이 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오신다고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넓은 집을 저 혼자 청소했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분으로는 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럼 말씀 나누시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날인 줄 아세요. 나도 너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우리 박사 며느리만 있으면 되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일 끝났으니까 그만 들어가 봐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상처를 받은 저는 짐을 챙긴 뒤 시댁에서 나가려 하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길래 다시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동서는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예비 동서 앞으로 다가가 다시 얼굴을 확인해 보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다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저는 그제서야 예비 동서가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는데 예비 동서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90도로 인사를 건넨 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 순식간에 도망을 쳐 버렸어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는 둘이 무슨 사이이길래 예비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도망쳤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그녀를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시동생의 얼굴은 노랗게 변해버린 상태였어요. 그 사이 교대 근무를 마친 시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다들 조용히 좀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가족 모두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그녀가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린 상태라며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걸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네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세종씨가 잠적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장이라고요. 형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뭘 도와달라는 건데? 예,
네가 말 좀 해봐라. 왜 너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친 거니? 네가 또 뭔 짓 했지?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도련님이 그 여자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요. 세종씨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 수술비를 제가 대신 주겠다고 했었죠. 원래 인사를 드리러 가려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세정씨 어머님이 회복을 하시면 그때 뵙기로 일정을 잡은 상태였어요. 수술 자금도 문제였지만 대출비까지 있다는 말에 어차피 결혼할 거 그게 상관없을 것 같아 도와줬는데 지금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상태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세정씨 어머님 병원이 어디인지 아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그런 수법으로 남자들한테 접근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여자 상습범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한두 번 잡힌 게 아니라서 경찰서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얼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사기죄로 잡혀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버릇없이 행동해서 저와 한 번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이번이 벌써 4번째인데 작정하고 잠적했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시동생은 사기녀한테 된통 당한 상태였고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을 합친 금액이라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제발 도와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면서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8년차 청소부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돈 문제는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닌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여자 이름도 가명을 쓰고 있어서 잡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싹싹 비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할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천년만년 걸려도 그 여자 잡기는 쉽지 않을걸요? 오늘은 일단 저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들어가 볼게요. 시모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시동생이 사기당한 1억을 다시 되돌려받게 해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긴 했지만 또다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여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뻔하기 때문에 형사인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가 저지른 짓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4번의 범죄를 저지른 그 여자는 4번 다 전부 아빠한테 붙잡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었고 몇 달 만에 그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한테 뜯어간 1억은 이미 전부 다 사용을 해버린 터라 법적인 처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몬은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에게 입을 아예 닫고 살라며 밥 먹을 때 빼곤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시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의욕을 잃어버려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기를 친 그녀를 잊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네요. 평생 동안 살면서 진지하게 처음으로 만났던 인연이 그런 여자였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시모는 현재 쥐죽은 듯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수다를 떨지 못하시니 속병이 나셔서 집에 누워만 계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도 시모한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예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진 모르겠지만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저 역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첫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은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눈을 마주쳤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무언가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수를 주는 듯 시모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제 몸 여기저기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의 안내를 받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온다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시모는 편하게 생각하라며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처음 만남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받게 되는 질문은 생각보다 가벼운 질문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음식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난감해지기 시작하자 그 사람도 직설적인 질문들에 당황했는지 시모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하는 일은 뭐고 모아둔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몸은 정상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도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내 아들이랑은 오랜 기간 교제했어도 나랑은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질문들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밝혀질 거 사소한 거라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건 진실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보다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 말은 편하게 해도 되죠? 카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 그래도 내 아들과 비슷한 수준은 되는 거지? 물장사라 남는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지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도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엄마, 그런 걸 지금 왜 물어봐요? 제가 버는 것보다 많이 버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리가 좋아서 유동 인구가 많아요. 카페가 2층까지 있는데 날 더운 여름에는 손님이 꽉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민한 질문은 가려서 해주세요. 그래봤자 물장사이고 계절 타는 업종이잖아. 의사인 너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돈도 많이 벌면 혼수 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의사 남편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 입장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시모는 그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시모가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인사드린 첫날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시모에 대한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으신 분이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을 잡고 양가 집안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희 가족의 얼굴은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이게 뭔가요? 혼수 품목 리스트요? 도대체 이게 몇 장이에요? 이걸 전부 다 저희가 준비하라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경제적인 선에서 준비하라고 주신 건가요? 이렇게 많은 혼수 품목은 처음 봐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거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서 뺄 거 빼고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한 거니 제가 건네드린 혼수 품목 리스트 안에 적혀있는 물품은 전부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그 정도는 받아야 의사사회 보실 수 있죠. 그래도 배려해드려서 이 정도이지 원래 더 많았어요. 하도 제 아들이 옆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한 발 물러난 겁니다. 혼수 품목 전부 가능하신 거죠?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아무리 의사 사이 좋다고 하지만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의사 사이 하나 두고 지금 저희랑 장사하시는 건가요?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정도껏 조건을 내미셔야지.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무리한 제안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의사 사위 보는 게 쉬운 줄 아셨어요? 땡빚을 져서라도 8톤 트럭 정도는 꽉꽉 눌러 채워주셔야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뭐 땅 파서 아들 의사 만든 줄 알아?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나는 당연히 내 기준에 맞는 혼수 품목을 제시한 건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잖냐?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말을 따라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와 상의했던 것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것들이 엄마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진행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남들이 아는 기본적인 거 받으려고 너를 의사로 만든 줄 알아? 너랑 결혼하면 누가 제일 득 볼 것 같아?
내 앞에 얼굴 마주보고 앉아 계신 예비 사돈분들이다.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의사 사이 얻었다고 자랑하며 다니시겠지. 그것뿐이겠어? 돈도 잘 버니까 앞으로 평생 용돈도 두둑하게 들어올 테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네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니? 이런 것들을 전부 아무런 노력 없이 무상으로 커져 먹겠다는 건 도둑심보 아니냐고. 사부인,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의사 사이가 예전처럼 대우가 좋은 줄 아세요? 어디 조선시대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의사가 대단하긴 하나 요즘은 사자 직업 그렇게 좋은 대우 못 받아요. 이건 저희도 받아들이기 힘들겠네요. 엄마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의 생각 없는 제안으로 인해 엄마가 정말 많이 분노하셨죠. 혼수품을 8톤 트럭에 꽉꽉 채워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다 싶었죠. 결국 무난하게 끝이 날 거라 생각했던 상견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며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네요. 예비 신랑은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미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저 또한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모 행동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예비 신랑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셨는지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람은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 딸이 실수한 것도 없다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다는 건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잖아.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다는 거 자네도 인정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혼수 품목 리스트 적어오신 대로 준비하라는 거야? 내 딸이랑 결혼시킬 마음은 있다고 하신 겐가? 우리 집안이 형석 씨보다 잘 사는 건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야?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고. 어머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들 전부 다 적으신 것 같던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새 제품으로 바꾸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부모님이 아까 너무 흥분하셔서 무작정 나오시면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가구 뭐라고 하셨어? 결혼은 없던 걸로 말씀하셨어? 아니면 우리가 혼수 품목을 전부 다 해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봐. 뭘 얘기해? 자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하지만 내 딸이 자네랑 결혼하면 안 봐도 뻔하네. 사부인에게 엄청 시달리겠지.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자네 어머니는 의사 아들 하나 만들었다고 껍데기까지 벗겨먹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누가 결혼하겠다고 나서겠나?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무슨 물건 교환하는 것처럼 아들, 딸 결혼하는데 보상을 받으려 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상처를 깊게 받으신 부모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길게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실 때까지 건들지 않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와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네요.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고 시모의 말을 침착하게 들어드렸습니다. 저번에 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그렇고 사돈분들은 왜 앞만 보고 멀리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거야? 의사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제일 이득이겠어?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른 거다. 그래서 결혼 얘기 없던 걸로 결정하신 거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너희 집안이 부족한 거야? 솔직히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형석 씨랑 제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달갑지는 않지. 생각을 해봐라. 의사인 내 아들과 카페에서 물장사하는 너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직업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해 주려 했던 건 돈 좀 번다고 하니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혼수 품목 리스트 준비해서 건넨 거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면 되고, 너 말고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뒤에 한 트럭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한 조건이 힘들 것 같으면 미련 버리고 헤어지면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내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형석 씨 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나요?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냥 헤어지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 건 저 또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시모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알려준 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나올게. 부모님과 인연 끊고 함께 살면 되잖아.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허락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불행해질 거면 차라리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이대로 헤어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면 미련 없이 등 돌려야지 어쩌겠어. 그동안 계획해서 설득시켰었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미련 없이 집에서 나올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인생이잖아. 그 사람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저에게 털어놨어요. 저와 함께하기 위해 부모님께 통보하고 오겠다 했지만 이 방법 또한 잘한 결정인지 몰라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결국 그 사람은 부모님께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는지 늦은 저녁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밖에선 그 사람이 시모를 말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봐 아빠는 서둘러 현관문을 여셨네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말이 있으시면 다음날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건데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시면 저희도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네가 뭔데 내 아들과 인연을 끊게 만들려 하고 있어? 둘이 알아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머님 이런 분이신지 정말 몰랐는데 엄청 이기적이시네요.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아까 형석 씨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이예요.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전부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 맞춰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네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감정도 무뎌지고 결국엔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머님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드셔서 서로가 헐뜯고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결국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저희 마음 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니까요. 결혼은 사람을 거래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아들, 엄마랑 정말 인연 끊을 거니? 그 길이 정말 현명한 길일까? 엄마 말 듣거라. 이런 집안 말고 너랑 똑같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결혼할 때 왜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둘이 잠깐 사랑하는 감정은 세월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 있고 결국 현실을 보는 눈이 떠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인생을 너보다 몇 배는 더 살아온 엄마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둘이 헤어지고 서로한테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다른 선택을 보여준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셨습니다.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시모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양가 집안이 이렇게까지 서로 헐뜯으면서 얼굴을 붉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하셨는지 저희 집에 경찰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놔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미 저희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요. 시모 한 명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고 정신적인 충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8톤 트럭만큼 혼수품을 꽉 채우라던 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모의 악덕한 행동들 때문에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죠. 그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더 이상 시모는 안 계실 거라며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고한 대답에 결국 받아주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시모께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고민이 많아 보였네요. 그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선택한 결정에 어머님이 따라오시지 않으셨잖아. 나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선택은 형석 씨가 하겠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을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질까봐 섣불리 저희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자는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시모의 행동들은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정도로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라 결혼식 장소를 시모에게 말해준다면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예비 신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당일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었죠. 예비 신랑은 시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 보였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을 진행하려는데 아는 지인이 거친 숨을 반복적으로 내쉬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밖에서 누군가 난리를 치고 있다는 말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더니 웨딩드레스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꾹 참고 계시다가 식이 시작됨과 동시에 노래가 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주 살판 났지? 너희들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제발 놓고 얘기하세요. 엄마, 그 전 당장 놓으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저희랑 인연 끊겠다고 하셨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형서가 정신 차려라. 너는 이런 집안에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를 이용해 먹으려만 할 거다. 왜 엄마 말은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니? 나중에 땅을 치고 후에야 그때 돼서 엄마가 했던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달을 거야? 너의 실수는 엄마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랑 이렇게 인연 끊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옆으로 오거라.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모의 상태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시모가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며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분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예비 신랑이 손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고 결혼식은 무조건 진행될 거라면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사이 부모님께서 달려오셨고 3시간에 걸쳐 힘들게 만들었던 헤어스타일을 전부 헝클어진 상태로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닌 웨딩드레스까지 전부 다
찢어놓은 상태라 그 피해는 엄청 났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따라오신 시부가 옆에서 죄송하다며 말리고 계셨지만 처참하게 변해버린 저를 보신 아빠는 이성을 되찾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네요. 결혼식장에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빠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고 시모는 분노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지 결혼식은 다 망쳐놓으시곤 급하게 도망가셨네요. 결국 결혼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진 상태라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여기에서 그만두면 시모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며 관계자와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헝클어진 머리를 급하게 재정비해줄 스타일리스트와 웨딩업체 매니저가 새로운 드레스를 가져다 주셔서 겨우 결혼식을 끝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발견했던 저는 아빠를 외쳐 불렀지만 듣지 못하셨는지 처음 본 사람의 차에 올라타셨어요.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아빠가 올라탄 큰 차를 가리키며 쫓아가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해주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탄 뒤 아빠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정차한 곳은 시모의 집 앞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몰라 저희도 서둘러 차에서 내렸는데 시모가 아빠를 발견하시고 현관문을 열며 걸어 나오셨고 가까이 다가오는 시모를 마주한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트럭에 달려있던 거대한 호수를 들더니 시모의 얼굴 앞에 들이댔고 저희는 아빠의 돌발 행동에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느껴지는 이상한 냄새는 불쾌할 정도로 코를 자극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저는 그만하시라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저희 결혼했잖아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요. 저는 아빠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버튼 누르지 마세요. 어머님은 뭐 하세요? 그동안 하신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온몸에 분유를 뒤집어 쓰고 싶으세요? 뭐라고? 저 트럭이 분유 차라는 거야? 어쩐지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니. 저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혼식에서 그 난리를 피웠겠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호수 내려놓으시고 저희 말로 하면 안 될까요? 말로 하자고? 그럼 그쪽은 내 딸과 대화로 풀어나갔어? 얼굴 보자마자 머리채 잡고 드레스까지 찢어 놓았으면서 분유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싶지는 않나 봐. 내가 왜 이 분유 트럭을 빌렸을 것 같아? 그쪽이 분유보다 못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마음에 상처나 주고 자신의 이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쪽은 분유도 아까울 정도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야.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바로 얼굴에다 분유를 덮어 씌워주겠어. 뭐하고 있어? 대답 안 할 거야?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니까? 아빠는 시모의 얼굴에 분유 호수를 들이밀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일 시 버튼을 누르려 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린 아빠의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렸는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아빠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에게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말에 시모는 결국 제 바지가락을 붙들며 용서를 구하셨고 급격하게 몰려오는 압박감에 결국 실신을 하게 되셨네요. 분유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셔야만 했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행동들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상황이 정리가 된 뒤에야 저희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남편과도 만나지 않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빠는 평생 동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을 거라며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언제든 괜찮으니까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고민하다 보니 저 혼자만 알게 되었는데요. 인생 선배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의 처신을 해야 지혜로운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누구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만 전 어려서부터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저는 어려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림을 받았고 형편도 여유 있지 않다 보니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나이가 먹어 이르래 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목표였죠. 고등학교를 지나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형편상 대학교를 들어갈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고로 진학을 했고 상고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대기업에 상고 전형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면접을 보아 S전자의 고졸 전형으로 취직을 하였죠. 홀로 밥 장사를 하며 절 키운 할머니는 그날 얼마나 절 대견해 했는지 저 역시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널 대견해 할 거야.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저 혼자 대견하게 공부하더니 결국 한국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에 취직을 떡하니 하고 남들처럼 대학 문턱도 못 가봤는데 그래도 가보고 싶지 않았어? 무슨 대학이야.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고 나 때문에 고생한 할머니 쉬게 해드려야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대학교 가라니까는 할머니가 너 그거 학비 마련해줄 돈은 있단 말이야. 취업도 좋지만 너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대학 생각도 안 해봤어. 공부라면 지긋지긋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꿈 이룬 거니까 할머니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언제든지 학교 가고 싶걸랑 할머니한테 꼭 말해. 무조건 학교는 보내줄 테니까. 할머니, 그 정도 능력은 돼. 왜소하고 불편한 몸으로 여태껏 제 뒷바라지를 해준 할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 없어 선택한 취직이었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돈을 버니 행복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죠. 잘 풀리려고 하는지 전 입사한 지 1년 만에 생산 라인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졸이었지만 똘똘하고 간혹 선배 언니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러웠는데 제가 그 경우로 전환이 된 거예요. 생산직을 했을 때도 좋은 회사여서 기뻤지만 예쁜 옷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설레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제 인생의 반려자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대졸 출신이고 연구원이었어요. 저랑 어울리기나 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외롭게 살아온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싶어. 혼자 계신 할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안락한 가족 꾸려서 아이도 낳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프로포즈 받아줄 거지? 고마워.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내 대답은 당연히 예스지. 나도 결혼해서 오빠 내조 정말 착실하게 할게. 우리 잘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줄게. 그러니까 네 인생 나한테 맡기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앞으로 행복한 일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시댁이 결혼 반대를 겪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말고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자신에 너무 당당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남편의 집안을 살펴보니 모두 S대학교 출신이고 심지어 남편도 S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S대학교 출신이다 보니 어머님은 학벌에 예민하였고 며느리는 무조건 S대학교 아니면 KY대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절 반대했던 거예요. 학벌조차 어머님 기준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기조차 꺼려하셨고 남편이 중간에서 힘듦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어요. 연고대도 아니고 뭐 고졸? 그것도 생산 라인에서 뛰던 애를 지금 내 며느리로 받아주라는 거니?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켜?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물에서 놀라고 그랬던 거야. 누가 상고 출신 여자애 데리고 오라고 내가 너 명문대학교 보낸 줄 아니? 절대 안 돼. 아니 웬만해야 받아들이지. 거기다 부모도 없고. 부모님 없는 게 연주 탓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이 뭐가 중요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그런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저 뒷바라지 많이 해주신 거 알아요. 그래도 결혼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글쎄. 걔도 참 양심 없다. 어떻게 이런 집에 지가 가당키나 하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학자 집안인데 지 주제에.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 강행할 거예요. 엄마가 연주 보시면 그래도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개념도 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얼마나 예의 바른데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대학 나와도 인성이 안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걔가 너를 엄청 구워 삶았나 보구나. 걔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셔서 차마 결혼 준비를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헤어져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절 사랑한다며 그런 저를 잡아주며 저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었고, 남자친구만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도 없이 자라 외롭게 큰 저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엄마가 반대하시지만 꼭 허락하실 거야. 일단 이번 주말에 집에라도 먼저 놀러 가자. 막상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거든. 우리 엄마 그렇게 모질지 못하셔. 너처럼 착하고 예의 있는 애 보면 무장해제 되실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래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작정 가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어머님, 아버님 전부 S대학교 나왔는지 몰랐어. 그러니 고졸 출신인 며느리가 가당키나 하겠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네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너랑 살 건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학력에 대해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난 나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보다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더 대단해 보여. 어른들은 그게 아닐 거야. 그래도 일단 결혼을 하려면 부딪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자. 남편의 설득에 저 역시 시어머니를 같이 설득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주 주말 남편네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현실인가 싶었죠. 어려서 제 자신만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말했던 연주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연주야, 인사해.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뵀어요. 어머님이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기막혀. 아가씨, 뭐 나이도 어리니까 그냥 말 편하게 할게. 여기까지 왔을 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각오하고 왔겠지? 그래, 차라리 온 게 다행이다 싶다.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가씨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해? 양심이 있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시골 출신에 부모도 없고 그것도 상고 나온 며느리가 가당키나 해? 부모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건 못 배웠나 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아가씨 같은 사람은 똑같은 고졸 출신 공돌이 아니면 택배기사나 어울리지. 어디 우리 아들 같은 연구원이 어울리기나 하냐고. 절대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땐 말로 안 끝날 줄 알아. 당장 사라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제가 아는 엄마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정말. 정신 차려. 저 기집애가 뭘 그렇게 홀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너 이 결혼 절대 못할 줄 알아?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못 나오고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대놓고 비하 발언은 너무하시네요. 단 한 번도 부끄럼 없이 살았고 할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형편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한테 말대답까지 해? 바르게 자랐든 말든 상관없어. 난 학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고졸이 어디다 비벼? 고졸은 맞아요. 그래도 제 자신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귀한 자식 같은 소리 안 해. 귀한 자식을 두고 부모가 저 세상을 먼저 가? 이게 다 네가 박복한 탓이라고. 이 결혼 절대 안 돼. 너무 심한 막말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예비 남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시댁에 방문한 뒤 이별을 고했고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지 않게 모든 걸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미룬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저 역시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남편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결혼이 미뤄지자 할머니는 은근슬쩍 저희에 대해 물으셨고 막상 할머니한테는 차마 시댁 반대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죠. 혼자 힘으로 밥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하나 있는 손녀를 열심히 키워내셨는데 남의 집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희 결혼 준비는 잘 되니? 민석이가 너한테 잘해주지? 얼굴만 봐도 알아. 다정하고 결혼해도 진짜 잘할 거야. 부모도 없이 사랑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 부모만 하겠니? 그 결핍 민석이가 다 채워줄 것 같아서 이 할미가 참 기뻐. 근데 조금 미루기로 했어. 뭐 일도 바쁘고 아직 나이도 어리긴 하잖아.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설마 그 집에서 반대하니? 이 할미가 너 얼굴만 봐도 모를까? 혹시 부모님 없다고 그러는 거야? 부모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까 뭐 그 집 마음도 이해가 간다만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한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도 돼, 할미한테. 아니야. 그냥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그려.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때가 되면 결혼할 거니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할머니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집갈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는 거면 말이야.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였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보류한 채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 문제가 아니고서야 저희에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절 찾아온 이유는 뻔했고 하필 회사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회사 퇴근길목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끔 쳐다보며 웅성대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으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런 장면이 나에게도 생겼구나 싶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가 말했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허락 못 한다니까? 왜 자꾸 우리 아들 만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눈가리가 와웅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결혼은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라도 어머님 마음 풀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부족한 게 많지만 한 번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석 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결혼 상대지만 좋게 봐주셔요.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오고 꼴랑 늙은 할머니랑 사는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해? 그렇게 신분 상승하고 싶니? 지금 남의 소녀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당신이 민석이 어머니요? 그쪽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건데 왜 남의 엄한 소녀를 참냐고요? 그쪽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손녀 마음에 생채기를 내요? 네 할머니인가 보지? 잘 만났네요. 아니 할머니 손녀 교육을 똑바로 시키셨어야죠. 생각해봐요. 당신 손녀딸이 언감생심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요?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어디 우리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까?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렇지. 할머니면 애를 양심 있게 키웠어야죠. 아주 할머니나 손녀나 주제 파악 못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부모가 왜 부모인데. 부모가 없으니 이렇게 양심이 없이 자랐겠지. 이래서 가정을 봐야 해. 제가 안색도 좋지 않고 요즘 들어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니자 할머니는 제 걱정이 되어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며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왔다가 예비 남편의 어머니에게 막말을 듣는 꼴을 보고 말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오셨고 그야말로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가 막말을 듣는 건 괜찮았지만 할머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찌나 죄송하던지 할머니 역시 저에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집에 시집 가면 안 봐도 훤하겠구먼. 학벌만 좋으면 뭐해? 인성이 돼야지. 그 나이 먹도록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어린애 상대로 유치하게. 당신 아들도 이러는 거 알아? 아마 안다면 엄마한테 정이 다 떨어지겠지. 나도 이런 집안에 시집 절대 못 보내니까 비차 일반이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잘난 게 뭐 얼마나 있다고 유난을 떨어대? 내가 두고 볼 거야. 아니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내가 누군지 알고 막말을 해요? 당신들이 내 발끝이나 쳐다볼 줄 알아? 나 서울대 나온 여자야.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할아버지라도 그깟 내에 똥이나 찬 옆에 애한테 내 소녀딸 보낼 것 같아? 꿈깨 이 옆에 내야. 할머니는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절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조차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학을 떼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전 할머니에게 아주 귀한 소녀딸이었으니까요. 결국 시댁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게 되며 저희의 결혼은 무산되기 직전이었어요. 이쯤 되니 참 심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면 가장 깔끔한 일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이별이 어렵던지 다들 반대를 하니 남편도 마찬가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더욱더 헤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쯤 돼서 남편은 시어머니도 마음을 많이 고쳐먹었을 거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댁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 역시 피할 수만은 없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하루가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아직도 얘 만났었니? 내가 못 살아.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말이 안 통한다더라네.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막말로 결혼은 제 선택이지. 엄마 선택 아니잖아요. 저 오래 기다렸어요. 이젠 그냥 할래요. 머리가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어떻게 저런 깜냥도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껏 엄마 속을 썩여? 뭐 한두 개 모자라?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서울대 예비시댁에 상고인 내가 가니 속 차리라며 뒤이어 시어머니는 냉수를 들고 와 제 얼굴에 냉수를 뿌려버리더군요.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말이 있듯이 냉수를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말 끝을 내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말귀 못 알아듣는 애한텐 본때를 보여줘야지. 시집 오려거든 너네 부모 살아 돌아오게 하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던가 해. 10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을 마음이니까 100번 찾아와 봐라. 내가 받아주나. 끈질긴 커머리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 네, 이제 잘 알겠네요. 민석 씨 어머니라고 제가 많이 참았어요. 저 역시 이제 민석 씨가 어머님과 결혼하지 않는 이상 결혼 안 합니다. 민석 씨, 봤지? 당신 엄마가 이런 여자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나 붙잡지 말고 잘 살아. 아줌마,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였나 제가 지켜볼게요. 아들 마음 상처내고 끝까지 잘 사나 제가 두고 본다고요. 민석 씨, 나 갈게. 전 냉수를 맞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절 예쁘고 가장 소중하게 키워줬는데 밖에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으니 할머니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는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후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제 마음을 참 많이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일정이 생겨 간 곳에서 남편의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또 막말을 하였죠. 아,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네가 올 곳이 아닌데. 혹시 너 출장 요리 배달 다니냐? 출장 요리 배달 왔으면 빨리 두고 사라져. 하필 이런 데서 만날 게 뭐야, 좋은 날. 아유, 기분 잡쳐. 너, 그때 네가 한 말 지켜. 우리 민석이 만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라고요? 출장 요리?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며칠 전 아줌마한테 냉수 맞은 애로 보여요, 내가? 어디 있다가 놀래 자빠지지나 말라고 이 아줌마야. 인성 개차반 막무가내 아줌마. 어디 내 앞에서 이따가도 이럴 수 있는지 어디 보자고.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인물 납셨네. 말은 무슨 서울대학교 세운 사람같이 말한다 너. 감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S대학교 동문회 총회에서 절 마주치자
남편의 어머니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며 혹시 출장 요리 배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남편의 어머니의 말을 가뿐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비꼬는 와중에 곧이어 동문회 총회 연단에 내 이름이 나온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으며 졸도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개미만도 못하게 무시한 제가 S대학교의 동문회에서 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사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한 걸 계기로 전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정말 시기 좋게도 구글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학력이 좋아도 들어가기 어렵다던 구글에 이직을 성공했고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셨던 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니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친구들은 제 이야기에 힘을 얻어 더욱더 장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니까요. 상고 출신인 제가 그렇게 어렵다던 회사에 이직에 성공하고 절 무시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오히려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온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일단 부족하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동문회에 초청받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습지만 꼭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세요. 전 1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고 잠시 넋이 나갔던 남편의 어머님도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걸었죠. 서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저에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하니 이제야 시어머니 또한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만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습고도 경멸스러워졌어요. 사실 시댁에 방문한 것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방문한 것도 있었거든요. 물론 냉수를 맞고 쫓겨나야 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하자 정말 뚫어뻥으로 변기를 뚫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구글에 입사했다고? 공순이 출신인 네가 어떻게? 그래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아들이 널 못 놓는 이유가 이거였어. 끈기랑 아집이 정말 대단해. 우리 집에 들어올만 하겠어. 학벌이 뭐가 중요하니?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도 더 대단한 위치에 있는데 이쯤이면 합격이다. 널 며느리로 맞으면 내 동문들이 아주 부러워할 거야. 아줌마, 정신 차려. 누가 누굴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거야? 당신이랑 난 이제 섞일 수 없지. 무식한 아줌매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님 하겠어. 웃기지만 이제 내가 사양이야. 민석 씨가 당신을 영원히 안 본다면 모를까. 그땐 네가 상고 출신에 지질이 궁상이었잖니. 이제 내가 받아주겠다는데 감히 네가 튕기는 거야? 이게 이런 데 와서 강연 좀 한다고 뭐가 되는 줄 아나 본데?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너랑 나랑 급이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아줌마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내 귀에 안 들어와.
서울대 나왔으면 뭐해? 품격부터 채워요. 품격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인간 같으니까. 똑같은 정규 과정 받고 올라온 사람이 어쩜 저리 무식해?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말 걸지 마요. 뭐야? 그래. 네가 화난 건 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이렇게 쌤쌤이라고 치고 다시 시작해보자. 쌤쌤은 무슨? 당신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약과지. 거울 치료 한번 들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무식한 아줌마. 오늘 내 손에 냉수가 없다는 걸 감사히 여겨요. 아마 냉수가 있었으면 당신도 냉수 샤워 시켜줬을 거니까 나 절대 못 잊어. 저도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내뱉었지만 시어머님 본인은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라며 저와는 급이 다르다고 또다시 정신 못 차리는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셨죠. 어머,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연주님처럼 돼야 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정말 학벌보단 끈기와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새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수들이 천진이 원. 하여튼 본받을 점 너무 많아요. 아유, 얘가 제 며느리들 애랍니다. 정말 기특하죠? 불우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잘 컸다니까요. 이런 애가 제 며느리고요. 어머, 그래요? 시어머니 앞에서 강연도 하다니 너무 멋진 며느리인걸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며느리를 다두고. 제가 가난하고 산 거 나왔다고 절 얼마나 무시하셨게요. 며느리라뇨, 아줌마. 제가 감히 아줌마 며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아줌마한테 얼굴에 냉수세를 맞은 게 엊그제인데 무슨? 가난한 상고 출신이라 제가 아줌마 쳐다도 못 보죠. 어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나. 아니, 연주님이 뭐가 모자라다고? 연주님, 저랑 저쪽 가서 얘기해요. 아니, 이제 와서 내가 받아준다니까 왜 그래? 너 이러려고 여기 강연 왔니? 못된 거 같으니라고? 역시 배운 게 그 모양이지?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연주님이 대단한 거 알겠구먼. 어쩜 저리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같은 동문인 게 창피하네요. 연주님은 좋은 분이니 이런 말 흘려 들으세요. 부디 더 건승하시길 빌게요. 오늘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시엄마 개쪽을 주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가 시엄마에게 개쪽을 주자 거기 있던 시엄마와 동년배인 동문들은 시엄마를 향해 쑥덕대었죠. 시엄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그곳에서 줄행랑을 쳤고 전 그날 이후 남자친구의 연락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지라 역시나 이날 제가 이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고맙게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었는데 저에겐 가분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반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반격은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지? 어머님, 왠지 내가 여기서 강연하면 마음 돌아설 것 같다고. 근데 말했잖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사람 내 시어머니로 못 모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나인지 어머니인지. 만약 어머님이랑 결혼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제 그만 끝내.
그때도 말했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너만은 꼭 지켜주겠다고. 내 선택은 언제나 너야. 올해 꼭 결혼하자. 날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 선택해줘서 고마워. 평생 자기한테 잘할게. 고마워, 정말. 이렇게 남편은 본인의 어머님을 끊어내고 저를 선택해 주었고, 저희는 그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가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시곤 참석을 하시길 내심 바라셨지만 절대적으로 초청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게 결혼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출입 금지를 당한 셈이 되었죠. 아니, 내가 신랑 어머니라니까. 왜 나 출입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이 괘씸한 것들. 감히 날 팽시켜? 이봐요. 당장 나 출입시켜줘. 나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야. 어디서 나를 막아? 니까지 것들이? 겨우 보안이나 하는 것들이?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요. 개념을 밥 말아 드셨나? 어디 와서 학력 자랑이야? 문해야 주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문해?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니까? 어디서 문해래? 너야말로 사람 잘못 봤어.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이 아줌마 끌어내자. 아주 무식이 통통 튀네. 당신 서울대에 나온 거 맞아? 어휴, 무식해. 힘은 또 왜 이리 세? 식장 직원들 말로는 식장 밖에서도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흰 결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어느덧 연차갑게 찬 부부예요. 둘 사이엔 토끼 같은 자식 2명이나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답니다. 저흰 그 후로 번호도 바꾸고 신혼집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왕래가 끊겼죠. 나이가 들어가니 그때 인격적으로 참 무식했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멸스러워요. 자식을 낳아보니 오히려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겠다고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쩜 나이를 먹고도 나이값을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남는 뿐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에게 참 잘하는 남편을 보며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싶었고 불행했던 제 과거가 남편을 만나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점이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물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저만 사랑해준다는 점도 참 고맙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고맙고 고마워요. 아마 할머니가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이렇게 단조롭게 글만으로 제 인생 모두를 풀어낼 순 없지만 그래도 친구한테 얘기하듯 풀어내니 제 자신 참 열심히 살았다 싶은 것이 오늘 제 자신한테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운 과거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